이렇게 쓰면 진짜 큰일 나요. 이렇게 쓰면 진짜 큰일 나요. 이렇게 쓰면 진짜 큰일 나요. 안녕하세요. 입시일과준 여자입니다. 지금 보시면 대학별 자율양식 빈출별 나열 500자씩 작성해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학과 혹은 그 학교에 지원한 동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교육 환경을 갖고 있으며 어떤 성장 과정을 갖고 있느냐를 질문하는데, 이 질문은 사배자 전형이나 기획윤등 전형에는 좀 남아있지만 일반 학종 전형에선 거의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3번은 학업계획이고 4번은 진로계획인데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4번을 잘 쓰려면요, 요 각각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500자에서 1000자 정도의 글을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두 가지를 조합하는 방식이에요. 보통 대학별로 1000자 또는 1500자를 요구하는데 여기를 왜 지원했는지를 물어보고, 그 고등학교 때 무슨 노력을 했는지를 물어보는데, 사실 고등학교 때 무슨 노력을 했는지는 어차피 1, 2, 3번에서 소재로 쓰기에 좀 부족하거나 좀 이제 문제에 좀 맞지 않다 해서 그런 배제된 자투리를 가지고 충분히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소서를 빨리 잘 쓰려면은 문단별로 500자씩 한 15개 정도의 문단을 만든 다음에 남는 걸 가지고 4번을 구성하면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지원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문항 잘 읽기라고 돼 있는 게, 얼마 전까지 광운대학교가 본교 지원 동기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래서 본교 지원 동기와 학과 지원 동기가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광운대학교가 이제 쓰라고 했던 본교 지원 동기는 우리 학교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너가 써봐 이런 뜻이거든요. 학교에 대해서 쓰라는 것과 학과에 대해서 쓰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 대부분의 학교는 학과 위주로 쓰라고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채점자 입장에서 뭘 보고 싶은 거냐면 더 멀리 있는 목표나 꿈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데 그 학과와 학교가 본인에게 필요함을 어필해야겠죠. 그래서 이 목표나 꿈, 계기, 자, 제가 항상 계기라는 단어를 중요시 여기는데 그 시점에 대한 묘사, 여기까지는 저는 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그 꿈을 갖고 싶어졌지? 또한 이 학과에 오고 싶은 이유가 뭐야를 물어봤을 때 잘 살펴보시면 이 학교가 해외에 어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녹여내서 쓰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보이고요. 이 교육 환경과 성장 과정은 기획윤등 전형이나 사배자 전형 애들에는 아직 좀 남아있는 문항이긴 한데, 이것도 내가 얼마나 성장 과정이 부루했는지를 쓰라는 건 아닙니다. 문항이 원하는 건 바로 뭐냐면요, 현재의 본인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성장 과정을 쓰라고 하면요, 저는 뭐 몇 년도에 태어나서 뭐 자애로우신 어머니와 엄격하신 아버지 밑에서 자라 이렇게 쓰면 진짜 큰일 나요. 현재의 본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일단 결론을 내리고, 여태까지의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를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완전히 부정적인 얘기를 절대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소년소녀 가장일 수도 있잖아요. 소년소녀 가장인데 저는 한 3년 정도로 소년소녀 가정으로 보냈고,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의 꿈을 키우게 됐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된다면 뭔가 진짜 너무 여유로운 사람이 사회복지사가 된다면 정말 힘든 사람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가진 꿈과 목표를 계기로 개연성을 부여하고 그것이 신뢰도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집중해야겠죠. 해서 현재의 본인, 현재 내가 소년소녀 가장이야. 3년 차야. 근데 소년소녀 가장으로서 난 뿌듯함을 느끼고, 내가 어떤 엄마 아빠가 지금 안 계시지만 그 전체적인 가정을 잘 꾸려가고 있고 동생들에게 잘 해주고 있다면 굉장히 멋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본인의 멋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런 점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 남들이 보면 이 친구 대단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대단한 점이 있을 수 있던 이유에 대해서 쓴다면 굉장히 신뢰도와 개연성이 같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신의 성격과 인성과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친 사건에 대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열식 설명은 별로 좋지 않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학업계획과 진로계획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학업계획과 진로계획의 최근의 트렌드는 뭐냐면, 너가 고등학교 때 했던 것을 통해서 무슨 꿈을 갖게 되는지 얘기해봐, 이런 게 요새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학업계획과 진로계획은 학업계획은 대학에서의 학업계획이고, 진로계획은
대학 이후의 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보셔야 돼요. 여기 학업계획 쓰실 때 무슨 과목을 듣겠다라는 거는 너무 뻔해요. 이렇게 쓰면 반드시 떨어지는 거 아닌데 이렇게 써서 합격한 케이스도 많이 봤는데, 그래도 만약에 우리가 시간이 있고 더 좋은 자소서 쓸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다면 저는 굳이 내가 무슨 과목을 듣겠다라는 건 안 쓸 것 같습니다. 제가 밑줄에 썼잖아요. 학생이 수업을 듣는 건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이 학기에 꼭 와서 이걸 듣겠습니다 하면은 수업 당연히 듣는 건데 어차피 짜여져 있는 커리큘럼에 따라서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학업이란 수업을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자신의 목표와 꿈을 위해서 어떤 분야의 지식을 쌓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쓰는 거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나는 예를 들어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가 있잖아요.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기본적으로 인문계열과 어떤 그 전체적인 문이과 융합적인 학생을 만들어가자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나의 공대인으로서의 인성을 더 키워가겠다. 여기서 공대인으로서의 인성은 뭡니까? 인간의 삶을 더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죠. 인간의 삶을 더 이롭게 하는 것을 할 계획이다라고 하면 누가 거기서 쟤는 인성이 더럽네, 인성이 별로네라고 하겠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히 그 아이의 인성은 보증이 되는 겁니다. 목표 꿈을 위해서 어떤 분야의 지식을 쌓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학업 계획에 대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진로 계획은 이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뭘 할 건가 이거든요. 그래서 목표와 꿈을 위해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자, 그 직업을 갖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 직업을 가진 후에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과 직업이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꿈은 직업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범위입니다. 꿈은 들으면 설레는 겁니다. 물론 직업도 들었을 때 설렐 수 있죠. 의사, 설레는 직업이죠. 하지만 의사는 직업이고요. 20년 후에 자기의 모습을 묘사해보는 연습을 해보면 참 좋아요. 20년 후에 나는 굉장히 멋진 고급 빌라에서 한강을 내려다보면서 살고 싶어. 이런 것도 꿈이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은 뭘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테리토리를 명확하게 구상해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고등학생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고등학생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직 완고하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방향성에 대한 그 구체적인 것들을 그려나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직업이라는 것에 매몰되지 말고 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걸 권장할게요. 그런데 입시형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입시 스타일, 입시 성공하는, 합격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어차피 자소서에 쓰지도 못하고요. 자소서에 쓸 때는 여러분의 직업을, 자 여기는 없지만 제가 말로 얘기할게요. 컨설턴트 분들은 메모하세요. 형용사 플러스 명사로 자기의 직업을 얘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라면 마음이 따뜻한 의사, 그건 막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안정감을 주는 의사, 이제 실력적으로 좋다는 의미가 되겠죠. 좀 더 구체적인 미래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컨설턴트 분들이 학생들이 알려준 건 지금 막 꿈에 대한 거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해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 촉박한 시간 동안에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건 자기의 직업, 미래에 하고자 하는 직업에 자기가 원하는 형용사를 붙여보는 거죠. 뭐가 되고 싶어? 저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등불 같은 언론인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왜 얼굴 빨개져요? 갑작스러워서. 자, 그렇다고 합니다. 자,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등불 같은 언론인이 되고 싶대요. 근데 이것도 약간 덜 구체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직관적이면서 확 와닿는 그런 워딩을 할 수 있도록 컨설턴트 분들이 이제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소서 문항 분석 1번, 2번, 4번, 3번, 4번까지 끝내봤는데요. 요약 팁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1번, 2번, 3번, 4번에서 했던 것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자, 지금부터 이 문장은 아이의 머릿속에 딱 박는 거예요. 각 문항 질문의 내포된 의미를 선발자의 관점에서 이해하라. 우리가 이거를 1번, 2번, 3번, 4번에서 다 했습니다. 자, 1번은 얘가 국영수를 잘하는 게 궁금한 게 아니고 전공적합적으로 얼마나 뛰어나고 대학에 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정도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2번은 걔가 고등학교에서 어떤 의미를 두고 무언가를 활동했다면 그 의미를 두기 이전에 사람과 의미를 두고 활동한 이후의 사람은 발전이 되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발전 가능성의 관점에서 학생을 평가하고, 또한 그런 활동들이 전공과 관련돼 있었다면 전공
전공 적합성에서도 가점을 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3번은 어땠나요? 자기 인성적인 측면을 내포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얘가 착하냐 나쁘냐를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전공적합적 인성이 있냐 없냐를 보기 위한 거라는 거죠. 기억하셨죠? 근데 4번은 어땠나요? 내가 미래에 무슨 과목을 듣겠다 이런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분야의 지식을 쌓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있다라는 걸 봄으로써 평가자들이 그 학생에게 신뢰도를 형성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4번의 목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꿈에 대해서 너무 머리가 골치 아프면 내가 하고 싶은 직업에 형용사를 붙이는 거, 형용사 플러스 명사로 자신의 꿈을 명확하게 디렉션하면 더 좋겠다. 자, 가능한 각 문항에 학점 발휘 모두를 어필할 수 있는 소재를 찾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생활기록부 컨설팅 할 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강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생활기록부 컨설팅 할 때 제가 1점짜리 상과 0.1점짜리 상을 구별해 주잖아요. 0.1점짜리는 각각 학업능력, 전공적성, 발전가능성, 인성에 하나씩만 해당되는 경우가 0.1점이고 예를 들어 교과수상은 과목당 0.1점이라고 했고 표창장인데 인성에 관련된 상은 인성 0.1점이라고 했죠. 하지만 동아리 관련 경진대회라든가 교내 토론대회라든가 탐구토론대회 혹은 연구와 관련된 교내 소문대회, 외국어 발표대회 이런 상들이 1점짜리 상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제가 좋아서 1점짜리 상이 아니라 여기는 학업능력, 전공적성, 발전 이성을 모두 보여줄 수 있는 상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전 강의에서 얘기했어요. 그 다음 같은 소재라도 서술하는 관점에 따라 어필할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즉 유사도의 의미는 소재 중복과는 관련이 없어요. 배우고 느낀 점은 베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르게 관점을 서술한다면 여러분들은 유사도에서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해서 상황과 사례를 길게 묘사하는 것보다는 그 사례를 통해서 내가 배우고 느낀 점, 나만의 배우고 느낀 점을 적어낸다면 유사도를 통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 즉 여러분들이 A를 기점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 깨달음이 바로 배우고 변화가 바로 느낀 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자소서에 대한 생각과 이 영상을 본 이후에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뭐라고? 그래서 어디야 어디? 정량평가. 정성평가.